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와 미래연구원 송창호입니다. 제주와 미래연구원과 한라일보의 공동기획으로 작은 변화 제주를 바꾸다라는 토론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농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논의를 펼쳐보겠습니다. 오늘 한기로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병학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이 말이죠. 2000년 언제부터 마련돼 있죠? 2000년도부터 이렇게. 20년쯤 운영되고 네.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농민들이야 내용을 잘 알겠지만은 농어촌 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업하고 임업, 축산, 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어촌 진흥기금이 이렇게 설치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중 1년에 한 2회 정도 해서 농어가에는 300에서 1억 정도, 생산자 단체는 한 300만 원에서 이제 3억, 수출업체에는 한 10억, 농어촌 민박은 한 2천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금리는 0.7%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여기 참여하고 있는 기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제주도 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농어촌 진흥기금을 취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처럼 농어촌 기금을 빌려 쓰는 이유는 뭐라고? 그렇죠. 경영비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물류비, 유통의 문제. 어쨌든, 농업을 하면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이게 지금 기금을 쓰는 건데, 또 사실은 또 타 대출보다 또 이자도 싼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질의하시는 요점이 어디에 있는지 저도 대충 이해는 합니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지금 신용대출이자가 4.8%거든요. 저금리 시대에.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게 0.7%인데 다른 지방 자치단체가 1%더라고요. 제주가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있죠. 그런데 농어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거 말고 제주도에서 4.1%를 지금 부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신용대출 4.8%를 해준다는 게 좀 저금리 시대에 맞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생각도 드는데. 예, 도에서 2차 보전 금리가 우리가 한 2.9%에서 4.1%까지 이렇게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저금리 시대에 이거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 쪽에서도 그런 요구도 있었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현실에 맞는 옛날에 고금리 시대 때 했던 게 기존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시키기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제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하는 것은 어떻게 금리를 내리는 것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내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자기네가 노력한 것만큼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금리를 내린 게 아니고 다른 데에는 우리가 금리는 아까 0.7% 우리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부담하는 건 0.7%고 다른 시도 같은 데는 한 1%까지도 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농협 앞에 보전해 주는 거. 그러니까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이거 빌려서 떼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런 걸 종합한 게 우리가 농협에 주는 돈입니다. 이게. 국장님, 지금 평균 한 1%대인데 울산 같은 경우는 0.5%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금융기관과 이제 도하고에 대해서 이제 협약이 돼 있죠, 금리가. 네. 그렇죠. 7개 은행이 지금 참여하는데 아니고 그냥 고정금리 협약이 된 금리예요. 그래서 지금 신용 같은 경우가 한 3.6, 신용 같은 경우가 4.8.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낮은 신용보증에서 한 게 이제 한 3.6 정도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 4.1에서 2.9까지 부담을 하잖아요. 지금 사회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요즘 적금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제 전 국민들이 다 고통에 빠져 있는데 유독 금융기관들이 이 노력에 동참을 하는 모습들이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업 관련 기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재논의를 하라고 저도 주문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은 손해볼 게 없거든요. 결국은 도외재정 부담입니다. 네, 도외. 네. 그리고 이 기금 자체가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지만 저희들이 도에서 지금 직접 운영하는 부분은 어떨지, 물론 수요자 측면에서 좀 많이 좁혀지는 우려는 있습니다만은 좀 다각도로 기금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소모성 예산들, 이 전체 기금에 이제 지금 한 3%대가 계속 빠져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누가 직접 해서 이제 직접 지원하고 수수료 개념으로 이렇게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지에 대한 것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이 이거 도에서 나가는 돈이지만 이 돈 자체가 국가라든가 국민이 세금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담을 줄이는 것도, 그다음에 아까 그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코로나 시대에 금융기관들도 이것을 고통 분담해야 된다는 것은, 이 시스템은, 이걸 줄이는 시스템은 어디 제주도하고 금융기관만 이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뭐 아니 그러니까 회의체가 구성되어 우리가 있습니까? 뭐 위원회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네. 더 앞서서 우리가 지금 7개 시중은행에 하면 농협이 비중이 제일 커서 농협에서가 숙대를 메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그걸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걸 가져오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의회도 보고도 하고 이걸 협의를 어떻게 해서 좀 줄여나갈 건가. 뭐 이게 우리가 금리 시중금리하고 이제 탄력적으로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못 가더라도 그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회의를 통해서 좀 더 내릴 수 있어서 이제 우리가 진흥기금이 좀 전략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면요, 사실 이것도 양날의 칼입니다. 그렇죠. 이게 농가부채가 중과하는 원인 중에 하나도 되고, 또 이게 또 농가에서 관리를 잘 한다면 정말 좋은 정책으로 이렇게 되는데, 싸다고 무턱대고 쓰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좀 홍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럼 낮춘다면은 지금 0.7% 신용대출의 경우에 0.7% 그다음에 4.1%잖아요. 그러면 0.7%하고 4.7% 4.1% 가운데 어느 것을 낮춰야 되는 것은 다 우리가 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서 그러면 농협이 그렇죠? 보통 분담해야 한다. 농협이라든가 7개 금융기관이 보통 분담해야 한다면 거기가 낮추는 거죠. 얼마 정도를 낮추는 거 수치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수치까지 얘기는 그렇고, 뭐 금융기관의 룰들도 있겠죠. 금융기관의 룰들도 있고, 그거를 보고 우리 도하고 좀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좀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농협 같은 경우는 또 사실은 지금 도금고를 운영하고도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금융이익들에 대한 부분석들도 좀 해보고 하면 어차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낮췄을 경우에 농민들의 농가 부채가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농가 부채를 싼 이자 0.7% 내지 뭐 얼마를 해가지고 해서 이런 싼 이자를 가져가지고 갈아탈 수 있는 것, 좀 비싼 것을 좀 갚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농가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낮춰지면. 그 부분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죠, 그 부분은. 우리가 수요자 금리는 뭐 농가들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린 거니까 0.99에서 0.7로 내려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 거니까 농업인들이 혜택은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사회자가 말씀하신 협약금리를 어떻게 갈 거냐 한 거는 하는 고민과 또 협의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얼마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거 낮추자고 하는 거 좀 너무 부담스럽고, 또 우리 이 토론회 자체도 그 부담스럽습니다. 그 자체가 얼마를 낮추자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런데 이게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주도 농가가 300평에서 한 1,500평 가진 농가가 대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농가들이 받는 비용은 아까 300만 원에서 한 얼마 적지 않습니까? 농가 규모에 따라서. 농가 1억입니다. 1억까지. 1억까지. 그러니까, 1,500평 가진 농가는 1억까지 안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하 이렇게 300만 원 해서, 뭐 시설, 하우스. 한정이 돼 있는 겁니다. 하우스 가져 있으면 그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 가져 있으면 또 많이. 한 10억까지도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같이 1억까지는 하는데. 1억까지는 주는데.
이게 또 뭐 그저 아까 같이 뭐 시설 자금 같은 경우는 한 3억까지 이렇게 예. 정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규모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시설 농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현장에서는 원하는 만큼 못 받아서 그런 아쉬움들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럼 뭐 이건 뭐 그러면 뭐 몇 년 하면 이게 동납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예, 문제 때문에 이제 한정된 예산을 가져가지고 그렇죠. 농가에게 빌려주는 돈은 금융기관에서 빌려주지만 네. 이자 보전을 제주도가 해주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운영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한정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그 임대농이라든가 소농들 이런 사람들이 좀 소외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아니 이런 그거는 얘기가- 소외됐다고 보기보단 그 우리가 지금 농가 규모로 보면 뭐 지금 뭐 다른 데 농지 임차는 안 하고 실질적으로 뭐 1,500평 정도 하시는 분들은 뭐 감귤이나 아니면 뭐 조금은 뭐 자기네 집에서 먹을 거 정도 이렇게 하는 수준이지 1,500평에서 농업인이라고 보기에는 참 우리 농지법상 뭐 1,000평방 이상이면 농업인 네, 300평 이상이면 농업이 경기지가 등록되니까. 이제 과수원이나 이런 거 말고 일반 밭작물 같은 거는 그렇게 좀 더 하고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임대라도 해서. 근데 다만 우리가 뭐냐면 소농이니까 이게 뭐 대농하고 똑같이 빌려줄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떤 룰은 있어야 되는 거고 소농이 뭐 안 된다. 뭐 또 그러면 대부분이 뭐 시내 와서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다 한 사람 앞에도 빌려주는 것도 모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어느 걸 하나를 곱갈릴 수가 없어서 기준을 전업농 내지는 소규모 소농의 기준을 좀 이렇게 좀 이게 저희 종사자 현황들을 파악해서 좀 파악을 하고 기준점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모든 게 상황이 어려워지면 약자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기본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들은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큰 금액을 요구하는 분들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기금 중에 일정 부분의 비율을 봐서 이자율도 낮추고 물론 농가의 이자율은 좀 높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0.7이라면 한 1% 정도 하고 도 부담률은 없애는 그래서 뭐 몇백억 정도 수준은 직접 대출을 시행해보는 그런 시범적인 사업들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희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그 전에 그 우리가 뭐였냐면 처음 할 때는 농협밖에 없었습니다. 1년밖에 아니고 하나씩 이제 뭐 자기네도 하겠다고 해서 늘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같이 뭐 효율적으로 가려면 제주에 은행 하나만 맡겨서 아까 협약금리를 몇 프로 하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거기서 농가들이 불편이 많아서 시내까지 만약에 와야 되고 이제 그런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것만 해결되면 뭐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출을 해줄 수만 있다면 아까 같이 협약금리를 엄청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뭐 이게 아까 같이 뭐 보증서라든가 신용대출이라든가 부동산 담보라든가 여기서도 이제 뚫리니까 보증서로만 농심부 보증서로만 한다는 말 3.6%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용대출로 가면 4.8% 이렇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방지할 거냐? 사실 떼일 염려는 없지 않을까요? 뭐 떼이는 경우도. 오히려 소액이 덜 떼입니다.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300만 원에서 뭐 한 300평 가져가지고 300만 원에서 뭐 한 4,500만 원 정도 가는데 이걸 떼이 가지고 신용 불량자로 남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요. 요즘 같은 경우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제주에 미치는 산업의 영향들 어려운 상황. 요즘 뭐 좀 관광객도 들어오고 좀 풀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산업재해 특별지구 지정에서 저희가 제외가 됐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전 산업에 미친 영향은 저희가 어느 지역 한 곳 말고 제주가 제일 커요. 인천 빼고 제일 크고 어쨌든 전체적인 영향력으로는 제주가 제일 피해가 심각하게 받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 신용보증재단하고도 지금 잠깐 얘기를 나눠봤지만 회수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게 이게 현실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그 도에서도 이제 회수 기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장책들은 뭐 지금 뭐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실행하겠습니다. 2년 동안 연기해 주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 상황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 지금 특수 상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좀 넘어가면 근데 이제 소액 같은 경우 직접 대출을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한다. 회수율 때문에 고민하거나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뭐 몇 억 이상씩 넘어가고 시설에 대해서 투자했다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회수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우려가 큰 거지. 뭐 몇백만 원, 뭐 한 3만 원 내외 사업
대출금들은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저는. 위원장님, 그 아까 그 말씀하신 가운데, 예. 그 뭐, 농민들에게 뭐, 금리를 좀 올리자는 얘기는 뭐, 표 깎아먹는 얘기 같은데.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분들은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못 받는 것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면 네. 감수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봐요. 몇 퍼센트를 0.3% 내지 0.1%를 높이더라도 예. 그 사람들은 예. 조금 소액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최소한의 관리 비용은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요. 누가 하든. 예. 예. 그 정도 납득 못 할까요? 예. 그래서 그 이런 것들 보면 이제 그 도민들이 이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왜냐하면은 농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어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게 하는데 농업이라는 게 공공적 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 어떤 그런 것들도 좀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도 있고 이제 농업이 갖고 있는 어떤 공공적 가치가 이게 뭐 홍보라는 게 뭐 이게 한 20년 이제 됐습니다만 웬만한 분은 다 알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아까 같이 뭐 모든 분이 이 홍보라는 게 참 어떤 뭐 그러니까 영농 교육이나 뭐 하면서 어떤 이런 필요하다면 교육도 뭐 충분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농가들이 이제 이런 뭐 아는 걸 교육해보면 이제 다 책상에 갖다가 나와버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또 잘못 이제 근데 교육을. 또 사실 말하자면 제주도가 경험 없는 농 아닙니까? 보니까 뭐 이거 약간 한 300평 정도 하고 뭐 500평 정도 하고 1000평 정도 하면서 다른 농사 다른 거 일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합영농이 소농들은 복합영농을 많이 한다고 예,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농한 게 뭐 자기네 거 일거 하고 나머지 거는 또 다른 데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 삶이란 게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농가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더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0.7% 1% 올린다는 표현 정치인은 쉽게 말 못할 내용인데요. 따지고 보면요. 거기서 1%를 내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 상향을 한다면 0.3% 도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약정금리에서 나가는 2.9%에서 4.1% 그 부분을 다시 늘리겠습니다. 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하면 농가에서 이해 못할까요? 저는 이해할 것 같은데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결국은 좁아지는 게 문제예요. 만약 그 제도를 시행할 때는 혜택의 범위가 좁아지는 문제인데 이걸 지금 농민들이 수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전번에 말씀드린 말은 뭐냐면 4.1%를 좀 줄였을 경우에 혜택을 좀 많이 볼 수가 있다. 기금을 좀 넓게 쓸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그것도 소모가 되는 기금이 소모가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혜택이 좀 넓어진다. 넓어지죠, 당연히. 그다음에 우리 그 뭐 정치를 하신 분들이라든가 뭐 그에서도 그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농가부채가 제일 문제긴 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농민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다음에 어떤 그 농정당국이 어떻게 그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뭐 우리가 늘 고민하고 농업인 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부족한 건 좀 있지만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노력하도록. 뭐 한마디씩 같은 뭐 농어촌 신기금에 대해서 아까 좋은 얘기도 나눴지만 그래도 한마디씩 좀 주시죠. 어쨌든 지금 뭐 농업 관련 대책은 농어촌 기금을 활용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런 자조 섞인 말도 있습니다, 사실. 예. 근데 또 그만큼 그 기금의 역할이 중요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뭐 좀 더 나은 대안들은 없는지, 그리고 이게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보다 나은 대안들, 물론 우리가 금융기관에 대한 압박으로 일방적으로 가서도 안 되고요, 사실은. 그렇죠. 충분히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누고 서로 좀 조율할 수 있는 부분 조율하고, 또 이게 항상 남아있는 것만 어려우면 이 상황, 경제가 좋아지면 기금이 늘어나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금이 더 소모되는. 그렇죠. 이런 그 조금 정반대로 가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도 우리가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 의회 차원에서는 의장님께서 지금 요번 엊그제 11일 날 농업인 대회를 통해서 농가부채를 경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오히려 저는 그 소득이 늘어나고 자산 가치가 늘어나면서 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오히려 저는 당연한 거라고 부채 봐야됩니다. 플러스 자산이잖아요, 사실은. 자산이니까. 그런데 자산 가치는 좀 늘어나지만 소득은 정체 내지는 네. 후퇴하면서 부채가 늘어나는,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해서 이쪽 부분에서 좀 저희가 집중해서 한번 좀 의회에서 좀 살펴보면서 집행부하고 또 농가 종사자분들하고 좀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뭐 부장도 한 말씀. 예, 뭐 행정에서는 뭐 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대상자들 앞에 배분하고 관리하는 게 제일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모든 거를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다 열어놓고 이를 통해서 농가도 만나고 농협도 만나고 해서 좋은 방안을 끌어내도록. 네, 고맙습니다. 농업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농업은 식량 생산과 토양 보존, 생물의 다양성 유지, 농촌 경관 보존 등 공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스위스와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헌법에 공공적 지원을 규정한 나라도 많습니다. 농업의 주체인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세상에 생산에 전념해 집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